드디어 마지막 단원 조합입니다.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습니다를 C, 컨비네이션의 C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P는 퍼뮤테이션, 수녀를 뜻하는 P가 왔었죠. 이 조합은요, 일단 내가 순서를 생각해서 뽑은 것을 그 순서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은 그래서 우리가 NPR은 n부터 r개를 곱한다 였잖아. 그치? 그리고 r 팩토리얼 하고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6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해라 라는 것은 6, 5, 4 3개를 한 다음에 부모는 3 팩토리얼 3이 1의 곱셈이에요. 그래서 답은 20 하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조합의 수 같은 경우는요. 6 컨비네이션 2하고 6 컨비네이션 4가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정리하면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동일합니다. 물론 r은 현재 0과 n 사이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나 n개에서 하나도 선택 안 하는 건 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n 컨비네이션 1은 n이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녀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NPR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지? 그것의 부모가 r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조합은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6 컨비네이션 3을 예로 든다면 6 팩토리얼에 6-3 그리고 r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럼 6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셈에 3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셈이 2번 들어가네요. 6 약분되고요. 약분돼서 답은 20 이렇게도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문제를 풀면서 더 필요한 성질들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형은 13-2번 하도록 할게요. 13-2번은요, 문제의 형태가 앞에 있는 것들과 다 비슷한데 조금 더 문자가 많은 것 같아서 n은 3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n 컨비네이션 3에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에 x 마이너스 3 곱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은 0에 두 근을 알파고 베타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식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n 컨비네이션 3은 n부터 3개의 곱셈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부터 3개의 곱셈 을 3팩으로 나누고 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찬가지 n 플러스 1부터 3개의 곱셈을 3팩으로 나눈 것이 0이다. 그럼 3팩 약분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은 거 있나? n-1, n-1, n-1 같네요. 그리고 나서 남는 거 한번 다시 쭉 적어 볼게요. 그럼 n-2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n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 있네요. 그러면 n분의 n-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부호가 사라질 거고요. n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아니야. 약분 될 거예요. 이것이 4가 된다. 즉 4n-8은 n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3n이 9가 되면서 n은 3입니다 하고 구해지겠네요. 자,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n-2분의 3n 마이너스 3n n 플러스 1이다 라고 될 거고요. 약분하고요. 남은 n에다가 3 집어넣을게요. 그럼 분모는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12 하고 구해집니다. 문자가 조금 많아서 복잡해 보였지만 저거를 다 진짜 전개하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문제 아니었죠. 인수분해된 상태여도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14-2번 남학생 6명, 여학생 3명 중에서 4명 뽑을 건데 남학생, 여학생 각각 1명 이상씩 뽑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학생이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누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조금 귀찮으니까 전체 9명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나 여학생만 뽑히는 경우를 하고 싶은데 여학생만 뽑아서 4명이 될 수는 없네요. 그럼 그 케이스는 없네요. 여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는. 그래서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케이스만 빼주시면 될 거고요. 계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9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셈하고 4, 3, 2, 1 빼기 6컨비네이션 4는요. 6컨비네이션 2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6, 5를 2, 1로 나누셔도 되고 6, 5, 4, 3을 4, 4개죠. 4, 3, 2, 1로 나누셔도 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동일해요.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하면 돼요. 저는 숫자를 조금 큰 거 없애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럼 7, 3, 21 곱하기 6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그럼 126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답은 111가지 방법이라고 되겠네요. 14-3번 바로 들어갈까요? 남자 회원, 여자 회원 모두 합쳐서 9명이 있는데 저희는 3명을 뽑을 거고요. 남자 회원을 적어도 1명 포함해서 뽑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 회원을 1명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현재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을 다 합쳐서 9명이면 남자 회원 혹은 지금 여자 회원 수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저는 여자 회원 수를 n명, 남자 회원 수는 그럼 9-n명이라고 잡을게요. 그렇게 했다면 전체 9명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여자 회원으로만 뽑는 케이스를 빼면 적어도 1명이 남자 회원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n명, 여자에서 3명을 뽑는 경우를 계산한 결과가 80명이 돼. 그럼 9, 8, 7을 3, 2, 1로 나누고 n-1, n-2의 곱셈에 3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80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분모를 싹 곱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해주세요. 뭐 약분을 이렇게 시켜요. 그렇게 되면 12 곱하기 7이네요. 그러면 84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왜냐면 84가 2항 하면 마이너스 4일 거냐. 마이너스 3, 2, 1에 n-1, n-2가 될 거니까 세 숫자, 연속하는 세 숫자의 곱셈이 24가 돼야 돼요. 그러면 83, 24잖아. 83은 다시 2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으니까 n은 4네요. 물론 3차식을 계산을 하셔도 되죠.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n값을 찾아내셔도 되는데 자연수의 곱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쉽게 빨리 볼 수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215페이지 넘어갈까요? 15-2번 A, B, C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9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빼놓고는 6개가 있는 거네요. 다 합쳐서 현재 9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4개를 뽑을 때 A, B, C 중에서 1개만 뽑아 그러면 나는 지금 총 4개를 뽑을 건데 A를 뽑아버렸어. 그러면 일단 A 뽑았고 B 안 되고 C도 안 되죠. 왜냐면 A, B, C 중에 하나만이니까. 그럼 남은 거 몇 개? 몇 개? 6개죠. 그 6개로 요 3개를 채우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나열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자연수가 된다든지 이런 표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6개에서 3개만 뽑아주면 되겠네. 그런데 A가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A 아니면 이 자리가 B 아니면 C가 되겠지. 따라서 B일 때도 6컨비네이션 3, C일 때도 6컨비네이션 3, 즉 6컨비네이션 3이 3번 일어날 거예요. 6컨비네이션 3은 6, 5, 4를 3,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3해서 답은 60 하겠네요. 6컨비네이션 3이 20입니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워낙 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미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3번 A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원소나열법처럼.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고요. B는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고요. B는 6의 약수 중에서 6의 약수는 1, 2, 3, 6이거든요. 요 6의 약수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나는 10개 중에서 일단 5개를 할 건데 적어도 2개 이상은요. 2개를 가지고 있거나 3개를 갖고 있거나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3가지 케이스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저 10개에서 5개 뽑은 것 중에 나는 뭐를 뺄 거냐면 저 4개 있는 원소가 지금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 6의 약수죠. 6의 약수가 한 번 들어가는 케이스. 6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2가지만 뺄 거예요. 자, 그럼 6의 약수가 한 번만 들어간다.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겠죠.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는 A라는 집합이에요. 1, 2, 3, 6을 뺀 애들이 몇 개예요? 4개를 뺐으니까 6개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6개에서 남은 4개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총 5개 원소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6의 원소가 하나도 없어, 약수가 하나도 없어라는 건 6개에서 4개를 모두 다 뽑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4개가 아니야. 5개야. 우리 원소 총 5개였어요. 아까는 4개짜리에서 하나를 뽑아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10, 9, 8, 7, 6, 5개를 5, 4, 3, 2, 1 하고 들어갈 거고요. 5하고 2 약분시키고요. 4하고 2 약분시키고요. 3하고 3 약분시켜서 6, 7, 42에다가 곱하기 6을 한 거네요. 252 에서 4 곱하기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와 같고 그래서 15였으니까 60을 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빼기 6 컨비네이션 5는 6 컨비네이션 1과 같아요. 6을 뺄 거니까 우리는 66을 빼는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86까지 하고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유형 들어가 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4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홀수 2개와 짝수 2개로 만들어진 비밀번호 개수라고 했는데요. 1, 3, 5, 7, 9 홀수는 현재 5개가 있고요. 짝수는 2, 4, 6, 8, 4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총 4자리를 할 건데 2개 홀수여야 되니까 5개에서 2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2개 짝수여야 되는 거니까 연속해서 2개를 뽑을 건데 이렇게 하면 총 4개가 있죠. 요 조합을 나열을 시킬 거지 4개를 서로 다른 자리에다가 나열할 거니까 4 팩토리얼 4p4가 되겠네요. 5 컨비네이션 2는요. 5, 4를 2로 나누니까 10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는 4, 3을 2로 나누니까 6 4 팩토리얼은 익숙해졌어요. 이제 24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 4, 24에 6이 12가 되는 거니까 144에 1440 하고 답이 나오겠네요. 자, 16-3번 바로 이어서 들어갈까요? 16-3번 보니까 A라는 집합에는 1, 2, 3, 4, 5라는 5개의 원소가 있고요. 여기에 서로 다른 원소를 A, B라고 할 건데 A하고 B는 같지 않고요. A, B는 모두 집합 A의 원소네요. B라는 집합에는 6, 7, 8, 9라는 것이 있고요. 이때 C, D는 다르고요. 그리고 C하고 D는 B의 원소일 때 A, B, C, D라는 순서쌍이 나올 거래요. 순서쌍이 나올 거래. 그러면 나는 A 5개에서 2개를 뽑아야 A, B가 나오겠죠. 그런데 A, B라는 것이 서로 순서가 다를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집합 A에서 1, 5를 하면 1,5가 될 수도 있고 5,1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5P2라고 그냥 바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CD를 선택을 하시려면요. 4개에서 2개를 선택하고 2팩토리얼 하고 들어갈 거지. 그럼 5P2 얘는 5P2잖아. 5, 4, 20이고요. 얘는 4P가 되는 거죠. 합쳐서. 그러니까 4, 3, 12가 돼서 답은 240개였어. 그런데 그 중에서 막판 읽었어? 순서쌍만 구하는 거 아니었어? 그때 그 4개의 곱셈이 짝수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나는 저 순서쌍은 다 찾았는데 여기 총 240개에서 뭘 빼면 되냐면 A, B, C, D가 모두 홀수인 애들은 절대 곱해서 짝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뺄 거야. 홀수. 지금 집합 A는 홀수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에서 2개를 뽑는 케이스. 그 다음에 집합 B는요. 7하고 9가 있으니까 2개에서 2개를 뽑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순서쌍이죠. 얘네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너 지금 앞에 계산할 때 뽑은 다음에 순서 나열하는 것까지 해서 240개 들어갔지. 근데 컨비네이션 계산만 해버리면 너는 순서 바뀌는 거 고려하지 않고 2개만 뽑는 것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케이스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팩토리얼 들어갈 거야. 그리고 곱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쓸 때 얘를 OC라고 하지 말고 OPE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뽑아서 나열을 할 거니까. 섞이는 것이 아니니까. 4개를 한꺼번에 나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네가 집합 A에서 2개 뽑고 집합 B에서 2개를 뽑은다면 얘네들을 막 섞어가지고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집합 A는 A끼리 나열하고 집합 B는 B끼리 나열을 하는 거니까 2팩씩만 들어가서 OPE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이거를 다 계산해놓고 나중에 그냥 4팩토리얼 하고 쓰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3P2는요 6이고요. 2P는 2팩이니까 2가 되죠. 12개네요. 따라서 답은 240개에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홀수만 들어있는 케이스, 우리 지금 짝수 찾는 거니까 홀수만 되는 케이스를 빼주면 답은 228 하고 나오게 됩니다. 필수 유형 16번이었고 17번으로 넘어갑시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제가 17-1번, 2번 둘 다 할 거예요. 1번 보면 f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5개 다예요.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개, 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개, 4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개인데 그런데 화살표는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1, 2, 3, 4가 동시에 나가야 되죠. 따라서 답은 5의 4제곱개 하고 나와요. 나중에 얘네들을 중복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중복 조합이나 중복 순열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대1 함수 그랬어. 1대1 함수 정의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함수 단원에서 진짜 지긋지긋하게 하지 않았냐? x1과 x2가 정의역에 있을 때 x1과 x2가 다르다면 그것의 함수값도 달라야 돼요 였으니까 다른 말로 내가 선택한 거 너는 선택 못해 였단 말이야. 따라서 1은 5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2는 1이 선택한 거 못해서 4개, 3은 1, 2가 선택한 거 못하니까 3개, 4는 1, 2, 3이 선택한 거 못하니까 2개 동시에 나가는 거였죠. 따라서 답은 120개 하고 나올 거예요. 5의 4제곱은 25 곱하기 25, 625입니다. 아까 1번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x1과 x2가 모두 정의역에 있는 원소인데 x1의 크기가 이렇게 됐을 때 fx1의 크기가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케이스요 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선택만 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부등식이 들어갔네. 순서를 생각해야 되네. 이거 순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등식이 들어갔다는 것은 네가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저런 관계가 성립해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체 원소 몇 개 뽑아야 되냐면 x에서 화살표가 나갈 거니까 정의역의 개수만큼 존재할 거거든요. 화살표의 개수는 그래서 공역 5개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4개만큼만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공역에 5, 6, 7, 8, 9가 있고 1, 2, 3, 4가 있는데 4개를 1개, 2개, 3개, 4개 선택했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제일 작은 애가 큰 거, 두 번째 애가 큰 그 다음 거, 그 다음 하고 화살표가 알아서 나가버린다는 거야. 너가 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얘는 5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7-2번 들어갈게요. 17-1번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었어. 왜? 대답 생각해보고 있어? 왜 안 돼? 1대1 함수는 되는데 왜 1대1 대응은 안 돼? 뭐가 빠졌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였잖아.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4개면 화살표 4개밖에 못 나가요. 그럼 치역이 4개 존재할 건데 공역이 5개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됐는데 17-2번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이니까 x에서 x로 가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f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즉 1대1 대응이고 F1은 3이면 안 되고 F2는 F1의 값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F1은 3이 안 됐으니까 F1이 될 가능성들은요. 1 되고 2 되고 4 되고 5 되고 6 되고 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F1이 1이면 F2는 F1과 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되죠.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야 돼. 왜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두 함수는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F1은 1일 수 있어요. F1이 2가 된다면 그럼 F2는 F1인데 그게 2잖아. 그럼 얘는 이 자리가 2가 되겠죠. 같지 않다?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 F1이 4예요. 그럼 F2가 F4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말이 되는 거죠. 같은 패턴으로 한다면 무엇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냐면 F1이 2가 되는 케이스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힌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냐면 F1이 3만 안 되는 게 아니라 F1이 2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F1은요. 2도 안 되니까 남은 것은 1, 4, 5, 6. 그래서 F1은 1, 4, 5, 6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4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애들 나열을 할게요. 그럼 2부터 시작해서 6까지도 화살표를 쏠 거 아니야. F2랑 F3이랑 F4랑 F5랑 F6도 지금 화살표를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F2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총 6개였는데 F1이 될 수 있는 거 요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이거를 선택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5가지. 그러면 F3은 1도 안 되고 2도 안 된 거 4가지. F4는 1, 2, 3이 선택한 거 빼고 F5는 1, 2, 3, 4가 빼고 F6은 1, 2, 3, 4, 5가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야? 5팩토리얼이네. 5팩토리얼도 외웠거든요. 왜냐면 4팩토리얼 24인데 거기다 5를 곱할 거라서요. 그래서 120이 될 거고요. 120에 4를 곱했으니까 답은 480개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박스칸 쳐져 있고 함수 개수 구해라 그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었죠. 자, 그럼 그 다음 도형의 개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에서 8개 점이 있는데 대각선의 개수를 A라고 할 거야. 그럼 이 대각선을 다 셀 건가? 대각선이라는 건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거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어진 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것도 대각선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점 하나씩 다 세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거냐면 선을 만들려면 전체 8개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굴 뺄 거냐면 이렇게 이웃하는 애들 8개죠? 8개를 빼시면 돼요. 8 컨비네이션 2는요. 8, 7을 2로 나눴으니까 7, 4, 28이거든요. 빼기 8이라서 답은 20개. 이게 대각선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8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라고 했어. 그럼 8개에서 4개를 뽑으면 되겠죠. 8, 7, 6, 5를 4, 3, 2로 나누니까 70개가 되겠네요. 이때 4개를 점을 선택만 하면 알아서 사각형이 되죠.
이게 사각형이 아닌 애들이 만들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B-A래요. 70-20 답은 50 하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 되셨어요? 됐으면 저희 8-2번 바로 넘어갈 거예요. 오각형의 모양의 별 위에 10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래 그랬으니까 일단 10개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3점을 선택해봐. 그럼 네가 삼각형 만들 수 있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들 1개, 2개, 3개, 4개, 5개의 선엔 점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점 4개가 모여 있는데 5개가 있는데 그게 점이 4개 있으니까 그 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케이스면 삼각형 못 만들어 하고 빼시면 되죠. 그러면 19, 8을 3, 2로 나눌 거고 5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3 약분되고 그래서 120에서 20을 뺄 거니까 개수는 100개 하고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는 요거 전체에서 정사각형 뺄 거야. 언제 직사각형? 이거를 아마 나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이런 문제 초등학생 때 봤지? 문제집 막 떨렸을걸? 이렇게 막 이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이래본 적 없어? 나 엄마가 막 문제집 풀어라 하고 다음 학기 거 문제집 주면 이런 짓 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배운 사람이니까 나이가 좀 더 먹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를 셀 건데 그 전체에서 정사각형 개수를 뺄 건데 일단 저는 정사각형 개수부터 뺄게요. 저는 얼마짜리를 먼저 셀 거냐면 요 한 칸짜리. 이 한 칸짜리 몇 개 있냐면 총 20개 있다 그랬어. 그래서 한 칸짜리는 20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몇 개짜리를 뺄 거냐면 요 2칸짜리를 뺄 거예요. 그럼 요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위줄에서 5개. 하나, 둘, 셋. 그럼 8개, 9개, 10개, 11개 하고 되겠죠. 그래서 2개짜리는 11개가 되고요. 뭐 넓이 4짜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울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다시 넓이 9짜리, 3칸짜리는 1개, 2개, 3개, 4개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칸짜리는 4개 만들어질 거고요. 4칸짜리 있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4칸짜리. 그럼 이렇게가 4칸짜리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4잖아. 4칸짜리는 하나 있네요. 4칸짜리 1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36개. 요 36개가 정사각형이야. 36개는 셌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이제 우리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전체 사각형을 셀 수 있는 케이스를 보려고 해요. 근데 사각형을 세려면요. 가로 2줄, 세로 2줄이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줄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네요. 그러면 요 7개 중에서 여기에서만 먼저 뺄게. 왜냐면 자꾸 쓰는데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들 거야 한다면 이거는 못 만들고 위에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지고 있는 모양을요. 아까 우리가 총 1개, 2개, 뭐 3개, 4개 해가지고 총 7개가 있었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를 따로 계산해요. 이걸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세로가 7개였으니까 7개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로는 하나, 둘, 3개가 있죠.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3 곱하기 7, 6을 2로 나눌 거야. 21. 그래서 여기서 36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이번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5개에서 2개를 뽑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뽑을 거냐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 둘, 2개에서만 뽑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 그래서 여기서 10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몇 개? 아유, 왜 저기가 36개야? 반대로 계산했다. 여기 63개예요. 여기 63개. 그래서 현재 73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계산을 할 거냐면 지금 놓친 사각형이 어디냐면요. 우리는 이런 사각형은 셀 수가 없지. 셀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은 빨간색 라인에서도 못 세고요. 파란색 라인에서도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을 포함시키려면 여기 5 곱하기 5짜리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5 곱하기 5짜리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로 사각형은 가로 2개, 세로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로 5줄이거든요. 5개에서 2개를 선택하시고요. 가로줄은요.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냐면 아래쪽 이것을 이 사각형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하나 선택이 돼야 되고 위에서도 하나 선택이 돼야 되지. 따라서 우리는 위에 3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래 2줄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윗줄에서 이걸 선택했고 아랫줄에서 얘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혹은 내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또 윗줄에서 이걸 선택하고 아랫줄에서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로에서 이거 2개를 선택해서 그럼 이렇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놓쳤던 그런 부분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0이네요. 60개네요. 그럼 63, 10, 60이 더해져서 133이고요. 아까 정사각형이 36개였거든요. 그것을 빼면 총 97개의 직사각형이 나온대. 그러니까 네가 샤프로 직사각형 찾고 있었으면 뭐 그 장만 뚫렸겠어? 이 다음 장까지 뚫렸겠지. 마지막 유형인가요? 심화 유형 19번 대진표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대진표를 짤 때는요. 빙그레 돌아가는 모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먼저 가르셔야 돼요. 그럼 총 8개에서 4개 선택하고요. 그리고 남은 4개에서 4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4개만 모둠으로 두면 먼저 선택되고 나중에 선택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8개에서 4개, 4개에서 4개 선택된다라는 것이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2개의 순서 바뀔 확률을 없애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4명을 A, B, C, D라고 했고요. 이 4명을 GH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A, B, C, D가 들어가고 이쪽이 E, F, G, H이든 얘가 E, F, G, H이고 여기가 A, B, C, D든 그건 상관없잖아. 지금 제가 그 자리를 말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경기를 하든 왼쪽에서 경기를 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맥락에서 8컨비네이션 4와 4컨비네이션 4와 그리고 그 순서 의미 없어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계산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산.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계산 칠판 조금 정리할게요. 그 다음 계산을 위해서는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네가 그렇게 해서 4명을 갈랐잖아. 4명을 가르고 나면 다시 2명씩 경기를 해야 돼 할 것이. 그러면 왼쪽은 지금 4명이 있으니까 그 4명 중에서 2명 그리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 하는데 다시 A, B, C, D로 두나 C, D, A, B로 두나 똑같잖아. 이게 A, B 선수고 이게 C, D 선수든 이쪽 모둠에 C, D가 있고 이쪽 모둠에 A, B가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2팩분의 1 하고 들어가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잖아. 여기에 EF하고 GH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쪽이 GH고 여기가 EF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져?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요.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 팩토리얼 1분의 1 곱하기 이게 왼쪽 경기였어. 오른쪽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것이 작은 쪽으로 들어왔을 때 연산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들이 싹 약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약분을 한번 시켜봅시다.
한번 나열을 쭉 해볼게요. 8 컨비네이션 4는 8, 7, 6, 5를 4, 3, 2, 1로 나누고 2분의 1, 이펙트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4 컨비네이션 2는 6, 2 컨비네이션 2는 1, 이펙토리얼 분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2, 8 하고 약분시켜 버립시다. 그 다음에 3, 2, 6 없앨 거고요. 2가 여기 하나 들어갈 거죠. 그러면 35 곱하기 9가 남네요.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개? 315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19-2번 한번 풀어볼게요. 19-2번은 제가 야자 감독할 때 누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질문을 막 들었을 때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확률 통계 문제 풀 때는 꼭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문제는 선생님 이런 방법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 듣다 보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잘 드는데 확률과 통계는 뭔가 여러분들도 그래요? 다른 친구의 설명을 듣다 보면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집에 와서 다시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아니야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자, 문제에서 A와 B는요 결승 이전에는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 그럼 A, B가 결승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소리 아니야? 결승 이전에서는 만나서는 경기할 수 없어라는 서로 대결할 일이 없어라는 것은 A, B는 결승에서만 만날 거야 인 거니까 A가 이쪽에 있든 A, B가 이렇게 되어 있든 이쪽에 B가 있고 이쪽에 A가 있든 서로 상대편, 반대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A, B가 제가 첫 번째 했던 케이스가 되든 두 번째가 했던 케이스가 됐던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자리에 둔다. 그거 2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현재 2팩토리얼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두 사람 빼버리고 나면 총 5명이에요. 요 5명을 이제 배열을 할 건데 그 5명이 A를 어떤 자리가 됐든지 A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 이 왼쪽에는 3자리가 남는 거고요. B가 들어가 버리면 오른쪽은 2자리가 남는 거죠. 저 1번 케이스 가지고 계산할게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2번 케이스는 2 곱하기 할 거야. 그리고 나서 1번 케이스는 5명에서 3명을 뽑아. 그리고 남은 2명에서 2명을 뽑아서 오른쪽으로. 이건 현재 왼쪽, 이건 오른쪽이야. 자, 그러면 왼쪽은 다시 4명에서 2명 뽑고 2명에서 2명 뽑아서 2팩분의 1 하는 계산이 왼쪽 계산이 되겠지. 왼쪽은 최종 4명이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누구를 부전승으로 올릴지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3명 중에서 오른쪽은 3명이 총 인원이니까 오른쪽에서 3명 중에서 1명 부전승 올라갈 1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둘이 싸울 2명을 구하거나 근데 3컨비네이션 2나 3컨비네이션 1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2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 3은요 10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하고 정리가 되네요. 약분시키고요. 60에 3 곱하니까 경우의 수 180개 하고 정리가 됩니다. 저한테 질문했던 친구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친구들도 다른 왼쪽에 지금 그 4명 있는 케이스에 여기가 A가 하고 여기가 B를 한 다음에 A가 져버리거나 B가 져버리면 둘이 못 만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결승전 이전에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다. 라는 말이 결승전 이전에는 만나지 말고 결승에서 싸우게 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었던 그 다음에 제가 착각했었던 아이디어는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되셨어요? 아이고 몇 개 유형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40분짜리 강의가 만들어져 버렸죠. 이제 저희 기본 문제하고 실력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얼른 풀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